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오늘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1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고 또 서울은 지난주에 첫눈이 내렸어요. 폭설로 내렸다고 네, 해요. 네. 세 분께 이 저물어가는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 이런 관계를 또 수확하고 또 돈독히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감기를 걸려가지고 제가 저런. 체력은 진짜 자신이 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감기를 걸려서 된통 고생을 좀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이 가을을 엄청 재밌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예. 춤을 추면서 그 한 가을 9월부터 이제 제가 스윙 댄스를 계속 배우고 있었거든요. 야. 어제 볼 날이. 운동을 좀 해야 네, 되는데 네. 진짜. 네. 또 스윙이라고 쓰고 지루박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12월에 공연도 있어요. 오, 진짜요?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다 같이 꼭 보러 가야겠네요. 와. 네. 그래서 우영파 준비하고 공연 준비하고 하면서 좀 활력 있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이었죠. 이제 27일이 또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분의 사후 27주기였다고 하는데 그 영국의 락 그룹 퀸, 네. 퀸의 프레디 머큐리. 정말 예. 좋아했어요. 요즘 뭐 이분을 그 모티브로 만든 그 영화도 이제 관람을 하면서 야, 근데 요즘 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20, 30대 분들이 좀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고 그러게요. 저희 아들이 너무 보고 재밌다고. 와서 네, 감명 엄마 깊어서. 다시 그러니까- 보러 가자고. 다운받아달라고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우영팟 시사 토크쇼 우영팟도 이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예. 3, 40년이 흘러서 다시 누군가 이걸 봐도 참 재밌고 멋있었다. 네. 이런 명작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그때 우리 얼굴 보면서 아이고 하영 늙었죠. 아이 그렇죠. 네, 또. 야, 고질 씨의 그 기승전결은 따라갈 수가 없는 아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없어지면 다른 별로 납치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영팟 이름답게 농사 토크쇼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뉴스를 수확하면서 이 가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1년 전 현장 실습하던 속으로 죽은 고 이민호 학생. 경허여신 뒤 이제도 특성화고 실습하는 딘 소뭇 볼침 어쨘 허염 쓰게. 또신양 영 억울한 죽음이 으깨시리 조사도 졸바로 하고 영헌 일이 또시 일어나지 않으게 여산을 잘 허여사 허여 말씀. 제주의 허파 곶자왈 경계를 조사한 걸 중간이 보고하는 일이 있었수다. 들어보난 사파리 월드 땅도 곶자왈에 들어갔젠 허염신게 말씀. 이제부터랑 개발 허캔 허멍 영 곶자왈 뭔 후가랑 해쓰지 말게 허여줍서게. 막 경치도 좋고 철새들도 하영 오는 유명한 대섬. 이딘양 절대로 개발 허용은 안 되는 딘디. 어느 대학 재단서 이들 뭔 햇삽으로 쓰다. 보난 야자수 올레질 맨드람설엔 헙디다마는 제게 원체대로 잘 맨드라 높서. 이번 주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광 교육 행정 질문들이 막 하영 나왔수다. 몬덜 제줄 소랑하는 모심에서 헛말이 주양. 의원님들 말씀 이제부터 의정 활동도 건 보지란히 허여줍서양. 네, 작년 11월 23일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흘 전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이민호 군의 18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영팟에서도 여러 번 좀 다뤘었는데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현장학습 실습생이었던 이민호 군이 이제 그 현장학습을 하던 곳에서 기계에 끼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었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19일 날 사망했는데 23일이 바로 생일이었어요. 네. 생일 나흘 근데 전.
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언제 장례를 마감할 줄도 모르고 사실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식장에 있었던 그런 좀 참담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12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좀 추모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함께 좀 추모 이런 행사들을 했었고 제주에서 추모제가 19일 날 열렸는데 추모제 때 참석을 하셨던 분이 이제 삼성 반도체 그런 백혈병 피해자들과 그리고 부모 모임이었던 반올림 그리고 뭐 세월호 유가족 분들 유경근 씨도 오셨고. 네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추모제를 좀 진행을 했는데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런 참사나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이 된 부분은 없고 또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발언에서 내 자식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나게 한 내 죄다. 내 책임이 아닌가 하면서 막 우시는데 그때 많이 추모제에서 다들 이제 따라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자식을 억울하게 잃었는데 누가 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민호 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진상규명하라, 그리고 후속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당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1년이 정확하게 지났습니다. 지금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일주기를 맞아서 사실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나와야죠. 대책들 보셨습니까 혹시? 갑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19일에 이제 이성문 교육감께서 이제 그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 현장 안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제 노동 현장의 안전 실현은 지금도 답보 상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본인이 뭔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나오셔야 할 분인데 이게 이게 지금도 이렇네 뭐 했네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유체이탈입니다 이거는 이성문 마치 교육감 제3자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이네요. 남의 일같이.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될 책임자분께서 논평을 해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회에서는요, 이러한 현장 실습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 이것으로만 그쳐버렸고, 또 교육부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선도 기업으로 선정한 곳에 학습형 실습을 실시하겠다라고 어찌 보면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방침은 그렇다 쳐요.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기사 발언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고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 특목고에 15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4년 전에 비해서 32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제주도 교육청이 특목고에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근데 이성문 교육감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 훌륭한. 네, 그런데 지난해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조 2천억 원 규모 안에 보면 전국 최초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교육청 이런 사업들 굉장히 꽤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런 현장 실습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입장 발표, 구체적인 예산 반영,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안타깝다 못해 정말 갑갑한 노릇이더라고요. 정말 예. 학생들의 학습 능력 개발도 중요하지만 생명, 안전이 먼저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지난 21일 고자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조사의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중간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은 아니지만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고자을의 미래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의 우리 제주의 이 자연 환경과 관련한 논란 중에 가장 단골이
야 거기 곶자왈 아니야? 야 곶자왈인데 왜 개발해? 야 여기가 왜 곶자왈이야? 그럼 곶자왈이 뭔데? 곶자왈이 뭔데가 이때까지의 그 가장 맞습니다. 그 핵심적인 논란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쨌든 요번에 이제 그 제주도가 이제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이 용역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 곶자왈의 기준이 식물이 아니라 용암지대로 봐야 된다. 사실 어쨌든 곶자왈의 정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대로 된 예.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그 뭐 아무튼 요거 이제 연구 관련해 가지고 중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총 도내 이제 전체 곶자왈 지대를 7개 덩어리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 면적을 이렇게 그 용암 지대와 관련된 곳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총 99.5 제곱 킬로미터. 이제 서울은 이제 그 뭐를 이제 발표하면 면적 발표하면 이제 여의도에 몇 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또 뭐를 됩니까? 우리는 마라도를 되죠. 예. 우리 마라도가 있어요? 99.5. 네. 마라도의 330배 규모라고 합니다. 예. 기존의 곶자왈 지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이제 한 43제곱미터 정도가 즉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제외가 됐는데 어쨌든 용역진이 이 곶자왈을 이제 보호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원형 훼손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호지역만큼은 절대 어떠한 개발 행위도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관리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기존에 우리가 곶자왈로 알고 있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뭐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거기는 또 이제 그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의 대상이 조금 더 확장된, 넓어진, 더 넓어진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호 지정 그 근거가 별로 없어서 네, 그동안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이 용역 발표가 나고 그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때도 맞아요. 네. 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봐주고요. 우리 용역하면 정말 한숨 쉬었는데 여기, 이번만큼은 참 괜찮은 용역 하나 나왔다. 잘하네요. 그리고 도정에서 좀 일 제대로 한번 한 것 같다 해서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좀 흐뭇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네. 웃음기가 쓰여지는 소식입니다. 은영 씨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슬퍼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것도 몇 번 다룬 내용이죠. 사파리 월드 기억나시죠? 예. 네, 그 서늘곶의 일부를 밀어서 거기에 이제 동물들을 해외에서 수집을 해서 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업 구상이었는데요. 여기에서의 쟁점이 그때 한번 다뤘었지만 그 부지가 곶자왈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간 발표된 내용에 사실상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제 발표가 됐었고 물론 최종 발표 후에 법 개정도 되어야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제동이 지금 실제적으로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만족한다기보다 제주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제주의 이런 동물 테마파크, 그러니까 동물을 사고 팔고 전시하고 노동시키는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과 공존하는 제주의 어떤 관광상과 부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좀 저는 이제 최근에 순천시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린 순천 20일이라는 아젠다가 있어요. 순천시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게 96년부터 순천 시민들이 뭐 전문가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해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식인들도 포함돼서 96년부터 쭉 이거를 지금까지 실행해 오고 23년 있어요. 동안 계속. 네. 와. 정원박람회가 뚝심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순천 맞죠? 이 아젠다에 네. 의해서 추진이 네. 된 거죠. 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꺼내 와봤는데 실제 지표를 정해놓고 실행 중이에요. 이 여러 가지 한 100개에 가까운 지표 중에 첫 번째 분야의 첫 번째 지표가 순천시에 얼마나 많은 훅두루미가 돌아오느냐. 개체수를 실제 지표로 해서 아직까지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체적이네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제주는 지금
어떤 지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나 좀 다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어떤 저는 개인적인 계기가 됐는데 네, 우리도 그렇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지표, 뭐 이제 그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일일 관광객 입도 현황, 네. 감귤 출하 현황. 네. 요새는 쓰레기 배출량, 네. 오수 배출량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고자왈이 지금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져 가고 있는데 또 실제 사유지 고자왈이 꽤 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유지 고자왈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대책들도 좀 서둘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사파리 월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짹짹거리고 지금 얼마나 새소리가 좋습니까? 맞아요. 이게 천연 사파리 월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관광의 입장으로 봐서도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주를 방문할 때 어떤 곶자왈 같은 곳을 걷다가 야생동물과 조우하는 그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에 갇혀있는 코끼리 하마 보려고 제주에 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루만 봐도 굉장히 즐거워하시잖아요. 요새는 정말, 뭐 네. 수목원만 가고 올레길 걷다 보면 노루도 보이고 예. 또 뭐 여러 새 지적인 들으면 참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제주의 환경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곶자왈과 함께 또 제주의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올레길인데요. 요즘 이곳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레 18코스에 있는 대섬이라는 곳인데 박주희 씨는 혹시 여기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제 친한 친구가 이 기사가 나기 5일 전에 이 친구가 마침 그곳을 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 인공적이고 해서 차마 좋아요를 못 눌러줬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알고 보니까 누른다는 좋아요를. 네. 웬만하면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그런 기사가 또 터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이 특히 좋다고 해요. 원래는 좋았었다. 억세도 장관이고 하니까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데 아마 은영 씨가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가슴이 이 소식을 맨 처음에 라디오 뉴스로 들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여기 갔었던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신촌이 끄트머리에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조천 읍사무소 바로 옆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아니 그곳이 알고 보니 그렇게 억새가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라고. 철새도래지였다고 네. 해요. 근데 네. 2달 전에 모습은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아니었거든요. 야자수 그리고 뭐 야자수로 만든 정자, 뭐 돌로 만든 티테이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게 3만여 제곱미터 정도 네. 되는 현무암 지대고 그 넓다.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 뭐 희귀 식물들도 살고 네, 하니까 절대 보전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제한되죠. 네, 제한돼. 허가 없이 하면 안 되고. 네, 그렇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네, 네.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받기도 힘든 지역이죠.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좀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예. 이렇게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좀 제주의 자연 환경 그리고 제주의 것을 좀 사랑하는 분들의 좀 공분을 사지 않았나? 네.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까 얘기하는 그 한양재단, 예, 한양대 그 학교 측에서는 아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거 관리하는 분이 네. 예, 예. 뭐 주변한테 관리 맞아요. 부탁했는데 이 정도를 했다 했는데 네. 관리하는 분이 좀 관리 좀 해달라고 이 정도로 만들었다? 글쎄요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을 건가? 이게 네. 그냥 관리해달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 가능한 건가요 그냥? 이게 뭔가 암묵적인 돈이나 이런 게 없이 이 정도를 관리한 분이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불리하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개인도 아니고 그래도 조직을 갖춘 재단이 그렇게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원상복구가 될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훼손된 천혜의 자연 경관이 원상복구 한다고 해서 뭐 다시 그 과정에서 또 훼손되지 네.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원상복구 제대로 잘 하는지 이제 예. 우리 도민들께서도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제주 지역에서 절대보전 지역의 이런 훼손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지난 10월이었는데요. 애월읍 해안가가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이제 어떤 이제 60대 남성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4월에는
뭐 유명한 카페였다고 해요. 여기 역시 절대보전 지역인데 허가 없이 시설물을 지어서 또 이제 자치경찰단에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대보전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이러한 구역은 절대보전 지역이고 절대 그 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 보면 나름대로 뭐 지도, 감독, 관리 이런 것들을 또 부지런히 하니까 또 사건들이 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데 한 번 훼손되면 정말 다시 되돌려놓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안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의심스럽다고 딱 쓰면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보전적이다. 위반이다. 신고하고. 고차가 보전 지역도 아, 이거 그렇게 나올 수 나오고. 있는 안경 아니에요? 네. 아니, 앞으로 개발해 봅시다 네. 한번. 아, 이건 나중에 충분히 뭐 4차 통신업체에서 시대에 나올 수 예. 있지 않을까요? 좋다. 이런 거. 예. 네. 한번 그냥 이런 거야말로 꺼내봤습니다. 특구 지정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지 말고 지정해야 이런 거 좀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로 좀 이렇게 좀 아. 그 수출도 하고. 그거 판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얘기를 우왕 처음 파세. 했으니까. 네, 우영파세 있습니다. 저 하나만 예. 더, 네. 그 최근에 처벌 수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지방법원의 최근 기조, 그러니까 작년부터의 기조가 환경 파괴범들, 이제 환경 사범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난개발, 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적발도 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내겠다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좀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 검사와 수사관 4명이 제주대학교의 산업대학원 고급 환경 전문가 과정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자문단도 이제 환경단체 전문가들 해가지고 자문단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실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한양재단이라든지 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처벌의 수위도 강도도 그만큼 좀 높아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한양대 처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하네요. 네. 그리고 법원이 그런 강한 기조를 세웠다는 건 정말 박수.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처벌을 받을지 좀 지켜보고 원상복구가 잘 되는지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의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최근 도정 그리고 교육행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 화제가 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가장 화제가 됐어요? 참 의원들의 그 질의 내용 중에서도 이제 재밌는 게 있었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동네 저희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그 윤춘광 의원이신데 아.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화제가 됐죠. 허가 신청은 8월 달에 근데 이게 이제 그 11월 15일 날 이제 기본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무회 부치자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전면으로 거부하겠습니까? 아, 그건 됐어. 뭔가 묘한 기시감과 뭔가 막 어색함이 예. 그러니까 그 어색함이 그 출처가 어딘가 제가 봤더니 윤춘광 의원은 원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셨던 분인데 예. 야,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원희룡 지사는 원래는 하겠다고 했던 예. 분인데 야, 이거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11년에 윤춘광 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도의회에서 영리병원 문제는 의사협회나 민주당에서도 수용 불가 입장이다. 제주를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뻔하다. 공공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설마 자신의 미래 지역구가 거기가 그렇죠. 될 줄 몰라서 내가 설마 내가 동동에서 내가 지역구 의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거기다가 못했는데. 거기 고지일 씨가 살아. 네. 예. 어찌 보면 민주당은 일단 잠시 묻어두고 네. 지역구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아, 그렇죠. 의원님이셨던 거네요. 예. 네. 박주희 씨는 어떤 발언들이? 그 영리병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수십 년간 계속 논쟁이 되다가 어쨌든 좀 정리가 되게 조짐이 보이는데 제주도에 또 수십 년간 논란이 됐던 한라산 케일풀카. 예, 이게 갑자기 또 도마에 올랐어요.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님께서 이제 한라산 환경보전 대책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다시 한번 여론조사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원희룡 지사께 이제 질문을 했는데 원희룡 지사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오대익 의원님의 한라산 사랑은요. 오래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케이블카 얘기가 갑자기 나왔던 것 역시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이 의원님께서 뭐 과거에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했다라고 하면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정말 한라산 환경보전 대책의 한 축으로 이야기하신 건 맞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비춰지고 다르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얘기도 하셨냐면 이제 남북 정상이 이제 한라산을 찾으면 벌써부터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탐방객들 막 인증샷 찍고. 그러니까 더 많아질 텐데 정말 보전 대책 필요하다. 저는 케이블카는 덮어두고 이 지적은 맞는 것 같아요. 먼 훗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그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문제의식은 똑같이 공유하는데 한라산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좀 이제 총량제를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자라는 그런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있고 그렇죠. 케이블카를 네. 세우자라는 그런 방식이 있는 휴식연제도 거죠. 얘기하잖아요. 네.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그 질의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 질의에 이어서 의회가 바로 또 들어간 것이 예산안 심사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예산안을 딱 보고 들었던 느낌은 제법 많이 늘었네.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일단 제주도 예산이 5조 3,524억 원이고요. 도교육청 1조 2,012억 원. 산림 규모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커진 거죠? 그렇습니까?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또 이제 예산하면 아유 머리 아파게 뭐 무슨 막 어렵고 무슨 막 저 말도 못 알아듣겠고 막 이러는 도민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정책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안에 그 정책들이 다 담아져 있고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의 변화와 그리고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금 머랭고람신가 해도 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예산이 5조 3천억 원이 됐어요. 내년도 새해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6.4%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만 해도요, 3조 3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증가폭이 가파른데요? 증가폭이 가파른데 아시겠지만 2017년도가 가장 재정 규모가 커졌는데 인구 증가하고 부동산 상승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지방세가 많이 거치면서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이번에 세입 구조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방교부세가 14%나 증가했습니다. 약 1조 5천억 원이고요. 국고보조금도 1조를 넘었어요. 최대 규모인데 다행스럽게도 재정 자립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박수칠만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이런 쓰임새에도 쓰임새지만 2017년도에 남은 돈 그거는 어떻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2017년 결산에서 그러니까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금액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친 돈, 거친 돈과 국가에서 받은 돈 이런 돈들에서 실제 쓴 금액 이런 거를 다 빼고 났더니 1조 520억. 네, 실제 의회에서도 거의 매년 전국 1등이더라고요. 맞아요, 전국 1등이에요. 왜 계속 안 써? 감사가 나요. 반환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쓸 때 얼마나 네, 많아요? 맞아요. 근데 금액조차도 그 수준급이고요. 퍼센테이지도 가장 최고 수준이에요. 이거 완전 트리플 크라운. 그러니까 세술 추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문제점을 하나 짚을 수 있을 것이고 맞아요. 집행 이행률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결산 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결국엔 뭐 중기지방 재정 계획도 뭐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 예산들 결국엔 도민들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닌 말로 사회복지 예산 언제나 늘 전국 채화인데 이런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고재 씨는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이게 쉽게 예측하면 아까 전에 1조가 넘는 그 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국가에 다시 반납할 거 반납하고 내년에 쓸 수 있는, 내년에 그대로 그 항목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 다 내버려 두고 그래서 남은 순수한 잉여금 이게 2017년도에 남은 금액이 3,619억입니다. 네. 이것도 정말 큰 비율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돈들은 그 다음 연도에 뭐 감치기금에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특정 사업의 예비비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3천억이 넘는 돈이 내년으로 2월이 되면, 그러니까 2019년으로 2월이 되면 도지사가 원하는 곳에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재량비 맞아요. 마찬가지로. 네, 재량비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순세계 잉여금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도 이제 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도에서 일단 입맛대로 그동안 쭉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주의하고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있어 보인다. 저는 조금 그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게 얼마가 남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남는 예산들 보면 그거 다 어디다 썸썸하게 펑펑 썸꾼하게 다 이렇게 흔한 말로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잘 찾아봐야겠죠. 네. 오늘 사실은 예산안 다룬다고 하길래 회계사를 뭐 한번 모셔야 하는데 두 분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도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새 예산에 제주의 미래와 청정의 의미를 다 담았다고 하고요. 사회복지, 일자리, 환경 분야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과거 예산과 비교할 때는 좀 그렇게 된 것도 같긴 한데 그러면 좀 평가를 박하게 하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한 1조 1,000억 원 정도 해서 이제 무슨 각종 어떤 복지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주도가 특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토 지역 개발 같은 게 이제 한 3,600억, 이게 얘기하니까 도로 같은 거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종 문화 사업, 관광 사업, 환경 보호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용되게 돼 있네요, 이게. 어떤 사회복지 21%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고 광주 한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위인데 68%가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전국 최하위예요. 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렸네요. 아니, 맞긴 맞아요. 확보한 건 맞고 증가한 것도 맞고 최대 규모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인데다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하위권인데다가 원희룡 지사가 지사 공약에는 최소 25%는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죠. 네,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원지사께서 시정질의 때 강조하셨던 청년 일자리 파트예요. 이번에 선거법으로도 좀 걸려 있습니다만 공약 때부터 청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좀 살펴봤는데 A부터 Z까지 일해라 청년들아. 일해라 청년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는 데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 사실 좀 눈에 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던 부분이 청년 배당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공약이었고 기대했던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5,000명에게 청년 배당을 하겠다. 5,000명.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기존에 진행했던 청년 구직자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했던 수당들이 있거든요.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구직 주다는 활동을 거죠. 조건으로 하는. 그래서 그 부분들 예산 이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이런 청년들에게 꼭 일자리 정책만 필요한가, 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눈에 보였고, 전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완전 다른 과죠. 농업 쪽에 예.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10억이 넘게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안 붙어요. 도비는 전혀 붙지 그 않고 고령화 때문에 네, 맞아요. 대응책으로 나온 거의 거죠. 월에 100만 네. 원씩 이제 그 청년들에게 주겠다라는 네. 건데 조건이 농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농지가 어디 있어요? 농지에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지 자기가 등록이 된 이런 소유한 것들이 뭐 있어야 돼요. 빌리거나 네. 뭐 자기 거 맞아요. 소유이거나 해야 그래서 된다는 저는 거죠. 예, 이게 좀 완성성 있는 국가 정책이 되려면 지금 제주에서 가지고 있는 비축 토지들 중산 간에 네. 친환경 농업이 가능한 비축 토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지로 매칭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것들도 좀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이런 좀 아이디어도 네. 들었습니다. 네, 도가 중점을 둔 이번 예산안 사회복지 일자리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지열 씨께서는 환경 분야 중점을 잘 두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환경 분야 예산이 이제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도 이제 환경 예산이 어떤 그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보다는 시설비 위주의 환경 예산이 좀 많다라는 그런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이거 예. 그 조성하는 거에 657억 그리고 이제 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사업 이렇게 40억 해가지고 기타 뭐 이제 하수관거 사업에 큰 덩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실 요즘 다시 좀 그 겨울철 되니까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그 저같이 좀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미세먼지 많이 끼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또.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좀 도에서도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예산서를 드려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생활 환경과에 마침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 얼마일까요? 1억?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 예, 회피 사업. 저감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예, 뭐 저감해야 어떤 되는 거 내용인지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예, 1억 6천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홍보물 제작 얼마일까요? 5천만 원. 100만 원. 근데 이 진짜 1억 6천이에요? 네. 미세먼지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물론 이제 그 행정시의 예산서를 보진 않았는데 그 도 예산서 이거 1000페이지가 넘는 걸 제가 다 뒤졌거든요, 이거. 나 그거 뭔지 알겠다. 회피 저감 사업 미세먼지. 뭐 어떤 건가요? 마스크 사주는 거 도민들한테. 그건가요? 그래도 그 한 1억 6천이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산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고 네. 나중에 사업 계획 설명서가 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의원들한테 다 배포가 네. 되면 아마 거기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지적하는 그런 의원이 게 있을 너무-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자,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산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실 건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특히 아쉽거나 혹은 눈길이 가는 분야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박주희 씨는 어떤 게 아쉬웠고 눈길이 저는 가셨나요? 그 새해 예산서를 제출을 하면 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정연설문을 일일이 다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시정연설문이었다. 게다가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왜 이게 익숙하지 했어 봤더니 우리 우영팟에서 그동안 다뤘던 하하, 환경의 이야기, 관광의 이야기, 뭐 공동체 회복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복지 이야기들이 잘 믹스가 돼가지고 정말 우영팟을 보나 할 정도로 정말 도민들의 어떤 그 요구, 바람들이 잘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칭찬할 만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면 5조 3천억 원이 되는 예산 규모를 이 살림살이를 짜놓고 그래도 딱 보면 이거 정말 이렇게 달라져? 이런 게 확 와닿아야 되는데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는 말 똑같고 현실에 튼튼히 해서 뭐 앞으로 잘 나아가겠다. 뭐 우리 얘기하는 더 큰 제주 만들겠다. 이것의 반복이어가지고 굉장히 또 아쉬웠고 요소에 굵직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제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시설비예요. 명확하게 보여져야 이게 살림살이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정물한지 인물한지 풍경한지 추상화가 돼버린 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제대로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부서별 중에 이제 좀 관심 가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네. 좀 봤어요. 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새로 생겨난 그 하나 알겠다. 네, 어딜까요? 소통. 예, 소통혁신정책관실과 뭐 공보관실 그리고 서울본부 이렇게 좀 봤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서의 예산은요. 이 부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사업 부서다 보니까 야, 그게 뭐가 그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뭐 저 일단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는 원래 그 두 개의 주무과가 있는데 기존의 예산 대비 여기는 이제 4억에서 9억 정도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2배가량 늘었고 서울본부가 이제 1억이 올라가지고 6억이 됐는데 재미있는 게 그 원희룡 지사께서 오시기 전에 2013년 예산 기준으로 서울본부의 예산이 2억 2천. 즉 원희룡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본부의 예산은 3배 가량이 지금 늘었다는 겁니다.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4.3 지원과 예산이 팍 줄었어요. 물론 예, 올해 맞아요. 70년 사업이다 보니까 70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작년 예산안에는 좀 많이 잡혀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좀 전국화에 좀 뭔가 지금 그렇죠. 불씨를 지금 겨우겨우 살려놔가지고 붙여놨는데 예. 이걸 좀 계속 좀 살리는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예.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좀 줄여서 아쉽고요. 4.3에 이제 감액된 저희가 많이 이제 조금 우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좀 축소된 이런 예산들 중에 혹은 지난해에 반영된 예산들 중에 정말 성과가 있고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 증액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좀 말도 안 되는 것은 뭐 통째로 드러내야죠. 뭐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송키 대신에 다른 거를 부탁드렸어요. 주제가 주제니만큼. 네. 내가 만일 집행부라면 이런 예산 한번 짜보겠다. 혹은 반대로 내가 도의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프 시리즈로 이프 가정법. 송키 대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언론사 근무를 할 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도내 웬만한 언론사들 그 마라톤 대회 하나씩 하거든요. 맞아요. 네. 출전 많이들 하시고 또. 예. 그 다 출전하면 저 제주도 공무원들 도가니 다 나가요 그거. 다 나가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마라톤 대회 중에 일부는 제목에 국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국제. 예. 국제. 그러니까 왜 국제라는 표현 쓰는지 혹시 모르셨어요? 뭐 국제화 시대 자유 뭐, 시대도 예. 있으니까. 아니, 근데 분들의 참가. 국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머나 세상에 자부담률이 단 10%. 예. 마법인가요? 10%만 10%만 내면 유치를 할 자부담을 수가 있는 하면은 거예요?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오든 안 오든. 외국인은 오기는 오겠죠. 근데 외국인이 한 명이 오든 솔직히 한 명이 서울에 와도 하면은 국제대회고 10명이 와도 야, 국제대회고 그 처음 100명이 와도 아는 국제대회인데 예. 저는 국제대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제로 포장된 이런 허위 예산들을 전 진짜 잘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언론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힘들면 그런 없지 않아 것도 있죠. 네, 힘도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대신 그 예산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그 우리 각 제주도 내 이제 마을들 예. 작은 공동체 단위에 좀 사회적 자본을 좀 키울 수 있는 마을 합창단을 만들어준다거나 마을 스포츠단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거를 좀 하면은 마을 방송. 그렇죠. 마을 방송도 네, 네. 좋죠. 그런 것도 좀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심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예. 의견이에요. 예. 네. 제가 서귀포에 2년 살았었어요. 근데 정말 의료 서비스 질이 너무 낮아요. 아하. 네. 근데 이건 서귀포 시민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이번에 예산안 봤을 때도 그 서귀포에서 실제 100명도 안 되는 분만의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아이는 훨씬 더 많이 낳아요. 출생률은 높단 말이에요. 제주시에 와서 낳아요. 네. 그래서 그 서귀포 의료원에 실제 어떤 이런 분만 시스템 관련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1년에 10억도 안 됩니다. 네, 이번에도 너무 적었고 공공조리원도 네. 이번에도 10억도 안 돼요. 네. 공공산후조리원. 적어도 네, 아이는 네, 낳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가까운 데서. 맞아요. 제가 만약에 예산의 개수 조정을 한다면 서귀포에 이런 사실 제주만 해도 여성병원, 어린이병원, 정신병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부분에 전격적으로 좀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그 그린 순천 20일 예.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제주에 이미 미래비전으로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있는데 거기 지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지표를 개발하는 일을 녹색당을 포함해서 각계 지식인 그리고 관, 의회 모두가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일을 좀 시간축을 아주 오래 두고 그 일을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 2019년에 연락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이렇게 좀 두 가지를 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잠깐 드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마을까지 들어가는 마을 버스로 대중교통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에서부터 되게 구체적인 상상을 하다가 딱 접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라면 제주도민 행복 역량 평가를 개발을 해서 모든 정책과 예산에 환경 영향 평가하는 것처럼 행복 역량 평가를 도입을 하면 정말 구호로만 외치는 뭐 지속 가능한 뭐 제주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실제 도민들 행복 지수 높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사전에 이게 정말 도민들 행복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1부터 100이라고 치면 50 이상 돼야 통과하는 예산과 정책. 그러면 도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신뢰도 가고 정말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뭐 저는 꼭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누군지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저작권은 우영파세 있습니다. 네. 네. 자, 원도정 1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도화의회 처면 갈등 때문에 예산이 파행됐던 그런 그랬죠.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만큼은 협력 잘하셔가지고 점검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 세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어떻게 사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거기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명확한.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다 옮긴 건 아니죠, 혹시? 그날. 아니, 지금 바로 붙이면 돼. 지금 흥분한 거예요. 열받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침이 나오고 곱 껴서 어디서 논평 갖다 붙이는 걸로.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